공간의 열림과 닫힘. 인간이 각자의 집에서 사는 방식을 거주라 한다. 그러나 거주는 인간이 공간에 단순히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과 같이 공간과의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주는 특정한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주의 중심에 집이 있다. 인간은 집에서 거주한다. 집은 누구에게나 육체적인 안전과 정신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는 외부로부터의 피난처이다. 집이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구별하는 막이 있어야 한다.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특성은 전혀 다르다. 외부 공간은 인간이 세계에 나가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공간이다. 반면 내부 공간인 집은 외부 공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로서 안정과 편안함의 공간이다. 따라서 집의 최대 과제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분리하여 거주자에게 육체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이 거주하는 집에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구별하는 막은 담장과 지붕이다. 이런 구조물들이 존재할 때 집은 단순한 거처에서 진정한 의미의 집으로 바뀐다. 인간이 외부 공간으로부터 구별된 둘러싸인 울타리 안에서 비로소 안전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 마음의 본성이다. 문명이 진보하여 인구나 물자의 교류가 증대하면서 그와 같은 울타리의 입지는 점점 작아져 왔다. 그러나 인간의 일상적 거주 공간인 집에는 여전히 울타리가 있다.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구별하는 울타리 기능은 비단 집이라는 건물 자체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는 집 안에 다시 많든 적든 간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칸막이는 실제 우리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 휴식과 편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그리고 범위를 확대하여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의 규모에 따라 촌락과 도시, 국가를 불문하고 자연지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선호하였고 성벽이나 해자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열린 공간, 열린 경관, 닫힌 공간, 닫힌 경관. 내부 공간의 외부 공간에 대한 개방 및 폐쇄 정도에 따라 열림과 닫힘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내부 공간이 외부 공간에 대해 개방 정도가 클수록 열린 공간이 되고 그 반대로 폐쇄 정도가 클수록 닫힌 공간이 된다. 그림 참조. 공간의 열림과 닫힘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강도는 조망과 은신 공간관과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공간과 닫힌 공간은 각각의 장소적 분위기 장소에 홀을 지니고 있어 인간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열린 공간은 자유와 모험, 빛, 공적인 영역, 정돈되고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뜻하고 닫힌 공간은 자궁, 은거, 어둠, 생물학적 삶이라는 아늑하고 무사한 것을 뜻한다. 공간의 열림과 닫힘은 공간 축의 수평적 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열림과 닫힘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강도는 수직적 공간관인 조망 및 은신과의 관련 속에서 발휘된다. 즉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및 인공물의 열림과 닫힘의 수평적 범위가 동일하다면 인간의 위치가 수직축의 조망과 은신 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심리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두 사진은 자연 및 인공물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수평적 범위가 비슷한 닫힌 공간이다. 그런데 왼쪽은 시각적 압박감을 주지 않는 반면 오른쪽은 압박감과 답답함을 준다. 이것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및 인공물의 열림과 닫힘의 수평적 범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위치가 수직축의 높은 장소인 조망적 공간에 있다면 닫힌 경관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감을 주지 않기 때문 적절한 닫힌 경관이다. 반면 인간의 위치가 수직축의 낮은 장소인 은신적 공간에 있다면 동일한 닫힌 경관이 인간의 심리에 압박감을 주게 된다. 과도한 닫힌 경관, 동일한 닫힌 경관이 사람이 서 있는 장소의 수직축의 높이, 조망적 공간,
또는 은신적 공간에 따라 적절한 닫힌 경관좌 또는 과도한 닫힌 경관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광장 공포증과 폐쇄 공포증 역시 수평적 경관인 열림 및 닫힘과 수직적 경관인 조망 및 은신의 상호 연관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풍수 이론에서는 열림과 닫힘의 개념을 장풍으로 설명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풍수 이론의 중심에는 기가 있으며 풍수의 목적은 생기 가득한 땅을 구하는 것이다. 풍수 고전 장서에 장사를 지내는 것은 생기를 타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첫 문장으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생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져 사라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바람으로부터 생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장풍법이다. 풍수 이론의 장풍의 의미는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내부의 생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산줄기이다. 영역을 둘러싼 산줄기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구별하는 막으로서 4개의 방위에 각각 사신사 현무주작 청룡 백호의 개념이 배정되어 있다. 풍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방의 산줄기가 내부 영역을 에워싸고 있는 닫힌 공간을 선호하는데 이를 장풍국이라 지칭한다. 풍수에서는 사방의 산줄기가 내부 영역을 잘 감싸주어 닫힘의 효과를 높일수록 길하게 여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벽한 장풍국을 이루고 있는 곳은 드물다. 장풍국의 형성은 내부 영역의 크기가 묘소나 주택, 소규모 마을을 형성할 정도에서는 가능하나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마을 중 장풍국 지형이라 여겨지는 곳도 4방위 중 어느 한 곳이 트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풍수에서는 이 틈을 수구라고 하며 이 틈을 통해 물이 내부 공간에서 외부 공간으로 빠져나가고 바람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들락날락거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통마을 수구에는 숲비보숲이나 연못을 조성하여 외부의 바람을 막고 내부의 생기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숲은 내부 영역의 거주자에게 아늑함과 편안함을 제공함으로써 닫힌 공간으로서의 심리적 효과를 높였다. 전통마을 주요 주택의 위치는 영역의 후방에 집중되어 있어 닫힌 공간 경관을 제공한다. 그리고 전통마을에서의 주요 주택의 위치 또한 동일한 내부 영역에서도 좀 더 닫힌 공간 경관의 입지가 선호되었다. 종택의 일반적인 의미는 선조 중에 덕망 있는 조상이 입향하여 터를 잡은 최초의 주거 공간을 대대로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42개소의 영역 내 위치를 조사한 연구박성대 한국 풍수학이 나아갈 방향과 학문 통섭의 시대에 맞추어 마이너스 한국 학론집 제64집 에서 종택이 수구에 가까운 영역의 전면보다는 후방에 입지한 비율이 높았음을 밝혔다. 또한 종택의 위치가 영역의 전면으로 나올수록 가운데 보다 좌우 측면으로 입지한 경우가 많았다. 풍수에서 일반적으로 땅을 판단하는 순서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멀리서 해당 장소를 전체적으로 조망풍수 용어로 심혈하면서 그 기륭을 판단한다. 이때의 기준은 해당 장소가 산줄기로 둘러싸여 일정 영역 보국이 형성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다. 첫째 단계에서 풍수적 기준을 통과한 장소에 대해 두 번째 단계로 영역의 내부로 직접 들어가 최적지를 정하게 풍수 용어로 정열된다. 풍수에서 땅을 찾고 판단하는 순서는 심리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먼저 멀리서 조망하는 첫 단계는 외부 영역과 구별되는 하나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찾는 것으로 공간의 열림과 닫힘 중에서 닫힌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내부 영역으로 들어가 최적지를 찾는 두 번째 단계는 닫힌 공간 속에서의 열린 경관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통 마을의 수구숲은 마을 외부에서 마을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고 마을 내부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닫힘 효과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전통 마을이 입지한 곳은
대부분 산이 끝나고 평지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자연스런 배산 임수형 지세가 형성된다. 이 경우 표고가 높은 영역의 후면은 수직축 공간에서 높은 지점인 조망적 공간이 되는 반면 표고가 낮은 영역의 전면은 수직축 공간에서 낮은 지점인 은신적 공간이 된다. 따라서 영역의 후면에 위치한 종택은 조망적 경관을 보장받는다. 또한 영역 전면에 있는 일반 민가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위로 쳐다보도록 하고 접근상 올라오도록 함으로써 장소적 존경심과 권위감을 유도해낼 수 있었다.